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에 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국의 횃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조국의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총재 양해분께서는 범국민 안보 교육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안타깝게도 아시아에는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도 우리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입니다. 북베트남은 공산국가이고 남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얽혀있는 전쟁으로서 이 시간에 그 세세한 정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베트남은 오랫동안 외서로부터 독립전쟁을 치렀고요. 또 남과 북이 17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진영인 북베트남과 자유민주 진영인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었고요. 그리고 또 남과 북이 내전을 치르면서 이 전쟁에 미군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청으로 또 한국을 비롯한 여러 자유우방의 나라들이 참전하면서 이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도 여러 부대가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내영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비둘기부대 등 여러 부대가 참전을 했죠. 이 전쟁에 미군이 주도적으로 개입은 했지만은 사실상 별다른 소득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지루하게 전개되었고 끝없는 소모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반전운동이 확산되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발을 빼지도 못하고 있던 미군으로서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73년 1월 27일 베트남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파리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그리고 일명 베트콩이라고 하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사자회담을 통해서 베트남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북베트남이 또다시 남침을 하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 이 평화협정에 캐나다, 이란, 헝가리, 폴란드 그런 나라의 외무장관들로 하여금 협정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심이 안 됐던지 다시 영국, 소련, 프랑스, 중공의 외무장관들까지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협정이 과연 전쟁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되었을까요? 북베트남은 다시 전쟁 준비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남베트남은 어떠했나요? 이제 베트남에서의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미국과의 방위 조약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확신했던 남베트남인들은 그만 안보 불감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또 반정부 데모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베트남은 국론이 4분 5일 되고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하고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전쟁 준비를 끝낸 북베트남은 1975년 3월 10일 새벽 2시를 기해서 남베트남을 향해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남베트남은 연전연패를 거듭하며 쫓기다가 결국은 1975년 4월 30일 정오를 기해서 너무도 허망하게도 남베트남은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에 의해서 공산적화가 됐죠. 남베트남이 그렇게 믿었던 그 평화협정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베트남 전쟁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북쪽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남쪽은
안보 불감증에 사로잡혀서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반미 데모, 반정부 데모, 그리고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대단히 해이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이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언제까지나 그들을 도와줄 우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베트남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었지만 우방들은 더 이상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방지를 약속한 평화협정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그런 그 냉혹한 국제사회의 이면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던 것입니다.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자유진영인 남베트남은 지도에서 사라지면서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공산 폭정에 견딜 수 없었던 자유 월남민들은 딱히 탈출구가 없다 보니까 바다로 탈출합니다. 그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면서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던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어 다녔었죠. 여러분, 베트남이 공산화되니까 인근 국가들이 서서히 공산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인도차이나 반도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김일성 주석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김일성은 이제 더 이상 조국 해방 전쟁을 미룰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북쪽에서 쓰는 남침 전쟁을 뜻합니다. 제2의 6.25 전쟁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은 김일성 주석에 의해서 해방된 나라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은 저 남쪽은 아직도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라도 해방해야 할 나라가 남조선이라는 뜻입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 실패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김일성은 6.25 전쟁 끝난 직후부터 북한의 전 주민을 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땅굴까지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4대 군사로선이었습니다. 김일성의 명령 한마디면 당장이라도 쳐내려올 태세였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짐을 가장 먼저 감지하신 분이 총재 양이분이셨습니다. 총재 양이분께서는 그 당시에 미국에 계셨고요. 전 세계 선교국을 지휘하고 계셨을 때였거든요. 총재님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시고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지십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6.25 전쟁 때보다도 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다가 전 세계 간부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명령이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전 세계 모든 간부들은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한다. 그리고 저는 다 한국으로 와야 한다. 언제 오느냐? 1975년 6월 7일, 장소는 서울 여의도 광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총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대회를 한국 사람만 참여해서는 안 된다. 구국 한국대회가 아닌 구국 세계대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 나라를 구하겠다고는 애국 시민 1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60개국이 참여를 하고 100만 명의 애국 시민이 참여를 해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총재님의 명령을 받은 당시 제자들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해외에서는 60개국의 대표단이 속속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 십자군단이라는 이름으로 27개국 1,500명의 청년 남녀들이 총재님의 명을 받고 이미 몇 달 전에 한국에 와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구국 세계대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이었습니다. 100만 명의 시민을 운집시키기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동원 책임을 맡은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길로 한강에 투신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네,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대여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경찰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에서도 다각도로 조사를 해보니까 주최 측의 조직력으로서는 100만 명이 모일 수 없다는 결론이 딱 내려집니다. 예. 근데 동원을 책임 맡은 간부가 만약에 100만 명이 모이지 않으면은 한강에 투신하겠다고 공표를 했으니까 이 사실을 정보과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참 숨은 얘기입니다만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 측에서도 한강에 구명포트를 배치했다는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과연 100만 명이 모였을까요? 예. 1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재님은 국민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화합하고 단결하는 길만이 북한의 남침 전략을 저지하고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호소를 하시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온 세계평화 십자군단이라는 청년 남녀들도 적극적으로 총재님 말씀에 지지하면서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의용군으로 참전할 것을 결의하고 120만 명의 애국 시민들 앞에서 혈서로서 맹세를 했습니다. 한나무 당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단결 명심합시다. 국가에 뭉쳐 정원시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예,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총재 양이번을 모시고 개최했던 그 구국 세교대회는 그야말로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우리의 조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모든 조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펼쳐졌던 그런 대회였음을 여러분께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공산주의를 퇴치하기 위해서 전개했던 일본의 국제성공연합 활동상을 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